네, 두 전문가분이 이제 두 분 출연자분들 계좌를 분석하면서 어떤 보완해야 될 점, 뭐 수익을 내는 것도 좋지만 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아쉬웠다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, 자, 그래서 오늘 두 분의 전문가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해드릴 수 있는 종목을 준비해 오셨습니다. 자, 과연 또 두 분은 어떤 전문가의 어떤 종목을 선택하게 될까요? 참고로 모두 또 전문가 개인의 견해일 뿐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자, 그럼 먼저 한성준 전문가님이 준비한 종목부터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두 분이서 이제 테마주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대부분 테마주들의 실적이 안 나오고 고평가된 테마주를 많이 투자를 하셨어요. 그래서 이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테마주이기도 하지만 실적이 잘 나오고 전망이 그 종목 자체로 밝은 종목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부동산 관련주입니다. 그 국내 이제 아파트 브랜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1위 브랜드를 갖춘 대형 건설사의 자회사입니다. 이 회사의 경우에 주로 하는 사업은 그 대형 건설사가 이제 아파트 단지를 지으면은 스마트홈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전력기기라든가 빌트인 서비스 같은 거를 이제 납품하는 일을 하고, 그리고 아파트 운영에 필요한 뭐 여러 가지 뭐 콜센터라든가 아니면 AS라든가 종합적인 관리를 같이 해주는 회사입니다.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주로 하는 사업이 기존에는 부동산 서비스 사업이었는데 이제 신규로 주택 사업을 시작했고, 이것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. 작년에 영업이익이 70%가 늘었고 올해도 50% 이상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, 그리고 여기가 5년치 수주를 다 확보했는데 그것만으로도 거의 30% 이상 향후에 3, 4년 동안은 성장이 나올 수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또 건설주가 되게 아무래도 요즘에 주택 공급이 되게 이슈가 되면서 정부에서도 계속 정책을 내놓으면서 건설주들이 연초부터 되게 많이 올랐어요.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다른 건설사가 오를 때 주가가 하나도 오르지 않았습니다. 그 이유가 바로 그 유상증자를 대규모로 했기 때문입니다.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면서 이제 우려감이 반영돼서 이렇게 주가가 하나도 안 올랐는데, 근데 향후에 5월 13일이 되면 그 유상증자한 종목이 상장이 됩니다. 그러면서 이제 유상증자 이슈가 마무리되는데,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제 증자로 인한 우려감이 많이 작용을 했다면 앞으로 5월 13일 이후에는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이 기업의 성장성과 안정성, 그리고 그동안 저평가돼 있던 부분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걸로 예상이 돼서 이렇게 종목을 추천하게 됐습니다. 주택 공급이 이제 많아진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재건축은 아무래도 이제 진행률이 좀 한참 걸리니까 이게 실적이 날지 해서 걱정이 좀 되는데요. 예,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재건축은 뭐 이해관계도 복잡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상상이 더딘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이 회사는 좀 대규모 단지는 이 모회사가 하고, 그리고 반면에 이제 소규모, 이 회사가 집중하는 건 소규모 단지나 역세권에 있는 소형 부지를 개발해서 오피스텔을 짓는 게 주요 사업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규제 리스크나 이런 재건축에 관련된 리스크에서 많이 좀 자유롭고요. 오히려 정부에서는 지금 주택 공급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빨리 할 수 있는 역세권 부지에 대해서 뭐 용적률 완화 같은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기존의 건설사보다 더 차별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,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럼 혹시 그 유상증자를 하면 주주들한테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. 이렇게 매수를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. 보통 유상증자라는 건 기존 주주들한테는 안 좋은데 신규로 살려는 주주한테는 되게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어떤 성장을 하는 기업이라면 되게 긍정적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케이스에 해당할 걸로 일단 예상이 돼서,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 대형 건설사가 지분을 67%를 들고 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일거리 몰아주기 규제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본사의 수주를 확보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, 이제 유상증자를 하고 나면 지분율을 일부러 50% 미만으로 맞췄습니다. 그렇게 되면 일거리 몰아주기에서도 좀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이제 기존 사업에서도 더 많은 수주를 받게 되겠죠. 그래서 이 기업은 오히려 유상증자가 되게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가져오게 됐습니다. 그 모회사가 굉장히 유명한 건설사잖아요. 그럼 그 모회사가 아닌 이 회사를 사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? 일단 모회사의 경우에는 뭐 충분히 좋은 회사긴 하지만은
기본적으로 여기는 해외 사업 비중이 또 높게 되고 그래서 그런 해외 사업에 대한 부분도 같이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주택 사업만 투자하고 싶다. 이런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회사가 더 이제 재건축 리스크에서도 자유로우면서 이제 더 이제 높은 성장률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주택 사업만 투자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고요. 그리고 성장률 자체가 더 높습니다. 이게 왜냐하면 이게 순수하게 건설을 하는 회사는 아무래도 경기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게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기가 힘들어요. 근데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해외에 상장된 유사한 업종을 비교하면 또 더 밸류에이션이 일반 건설사보다 훨씬 높게 돼 있거든요. 그 이유가 운영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이익이 더 안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매력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저도 질문 있습니다. 네. 솔직히 주가가 저점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. 예,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시장이 흔들릴 때 빠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? 지수가 빠지는데 버티는 종목은 사실 없는 거고요. 경기 민감 업종에 대비해서는 그만큼 좀 저평가도 돼 있고 아무래도 안정성이 높죠. 예를 들어서 건자재나 건설 같은 종목들은 수주가 끊긴다거나 경제적인 요인이 안 좋으면 급락을 하겠지만 이 종목은 그만큼 향후 수주도 많이 확보해 둔 상태고 그리고 사업 구조 자체가 상대적으로는 좀 안정적입니다. 그러면서 업사이드도 있고 저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력도는 어쨌든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어쨌든 이 종목 이래서 추천한다. 짧고 굵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기존에 상장된 건설사 대비해서 수익성도 높고 성장성이 높으면서 지금 유상증자 때문에 저평가돼 있다. 이 부분을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.